자, 시청자 한 2600명 남아 계시네요. 같이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제 들어갔던 조일 알미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가끔 단타를 치다 보게 되면 저는 단타도 하고 중장기도 하고 가치 투자도 하고 모든 투자를 병행하는 사람이지만 단타에 대해서만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타를 침에 있어서 가끔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타를 치는데 지수를 왜 보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투자 방법도 있겠으나, 저는 어찌됐건 저의 투자 관점으로 본다 그런다면 저는 단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 확인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게 왜 필요하느냐, 결국 어저께 보세요. 어제 시장이 마이너스 5%까지 코스닥이 빠졌잖아요. 시장에 상승 종목이 100개 나왔어요. 100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400개 종목인데 상승 종목이 고작 100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내 종목이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 적어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지수가 마이너스 5%나 빠졌는데 과연 이 종목은 버텨줬는가 버텨주지 못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은 조일 알미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종가 마감하고 조일 알미늄 보는데, 야, 얘 보소? 얘 봐라. 다른 애들은 지금 어저께 대량 음봉이 발생해서 차트를 다 밑으로 깨버리는 음봉이 나왔는데 얘는 안 깨네? 자, 결국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올라온 폭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얘가 자리를 잡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1단계 끝나고 2단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간을, 이 저점 구간을, 우리가 저점 구간이라고 좀 명확하게 보이는 구간들 있죠. 이 구간을 깨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5번이나 지금 저점을 안 깨고 있어요. 오히려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죠. 여기에 첫 번째 저점, 그 다음에 지금의 저점 보시게 되면 오히려 저점 구간이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즉슨 밑에서 받아주고 있는,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지금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제는 실질적으로 눌림목을 줬던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눌림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떴죠. 이날도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인데 결론은 종가 마감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여기까지 1일, 2, 3일 동안 고점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밀립니다. 그런데 여기와 여기 어제 들어간 날, 전날과 전전날에 보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확 죽어버린 상태였었죠. 제가 그거 얘기했었죠. 전날에 거래량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수급의 매수세가 더 붙는 거라고. 그래서 눌림목이 발생할 때는 거래량을 확 죽여놓는 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거래량이 보세요. 만약에 이날과 이날 있죠. 자, 차트 다 펼쳐놓고 보세요. 9월 22일과 9월 23일날 저번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꺼놓은 데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거래량이 터져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날과 이날, 어제, 특히 어제 이거를 양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래량이 쉽게 나와요? 쉽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나올 때는 거래량을 죽여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리기가 쉬워져요.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어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어제 그림이, 상승 그림이 쫙 나왔어야 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지수 마이너스 코스닥 5%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덕분에 얘는 지수 상황에 밀려서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못 움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현재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애가 위험한 순간은 뭐냐면, 제가 정해놓은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버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 안 올리겠다는 거거든. 못 올리겠다는 거거든. 쉬어가겠다는 거거든. 근데 오늘 만약에 얘가 또 이 자리에서 또 버텨준다? 그럼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이 조일 알미늄이 차트를 다시 축소시켜서 여기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여기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구간을 2,5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종목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어제 코스닥 마이너스 5% 찍을 때 어디까지 빠졌나 어제 각자 종목들 꺼내서 한번 봐보세요. 말도 못하게 빠졌어요. 다 작살났어. 차트 만들고 있던 것들도 이만큼 빠지고.
거예요. 이 저점 예를 들어서 조일 알미늄도 어제 만약에 빠질 자리였다 그런다면 어제 이렇게 음봉이 발생을 했었어야 됐어요. 가격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2,100원 또는 2,000원까지 밀렸어도 이상하지가 않을 자리였다고. 근데 어저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내가 어저께 들어간 이유는 눌림목이 끝나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아침에 갭으로 띄워놨고 장중에 꼬리 만들어서 갭 줄여놨고 충분히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2,500원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 2,500원까지 보면서 단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지수가 너무나 많이 빠지는 바람에 같이 밀려서 그림이 약간 짜부라진 거고 이해가시죠? 근데 버티고 있는 거는 충분히 나쁘지 않는 그림이라고. 그 다음에 성호전자 보도록 할게요. 야, 이것도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가고 있네. 너무나 이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체예요. 뭘 보면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냐, 거래량이 U자예요. U자. 이게 거래량을 보게 된다 그런다면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인데 거래량이 이 패턴이거든요. 거래량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래량의 패턴입니다. 거래량이 U자로 나오게 되면서 종목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올라갈 때는 보세요.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꺾이잖아요. 종목이.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이 나올 때는 당연히 거래량 표를 그려볼게요. 올라가는 게 좋겠죠. 거래량이. 자, 그리고 여기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거래량이 확 죽어야 됩니다. 거래량의 바닥을 찍어야 돼. 그래야지만 2차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쉽게 다시 한번 뚫어낼 수가 있어요. 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자체는요, 여러분들 많아서는 안 돼요. 무조건 최소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로 올라갈 때 2차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을 조금만 넣어줘도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모습이 바로 성호전자예요. 얘가 처음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종목이 하락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때의 모습을 보세요.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다 죽여놓죠.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나올 때 보세요. 거래량 양봉 나올 때 거래량 얼마 터졌어요? 겨우 요거 터졌어요. 요건데 전일 거래량이랑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하나 둘 셋 한 3배 정도 더 터져준 거네. 여기 이틀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물론 이쪽 거래량에 비해서는 적게 터져준 거지만 전일 대비 거래량이 3배 터져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거래량이 종목이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5% 지수 자빠질 때도 차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지금 1715원까지 갔었어요. 나쁘지가 않은 모습이었어. 오늘 여기서 양봉이 쭉 나오면서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다만 이쪽에 조금 거래량이 막혀있긴 한데 여기에 있긴 한데 오늘 뚫어줬었단 말이야. 충분히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간 거예요. 다만 지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돈은 들어가지 말고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라고 했던 거야. 공부 차원에서 한번 봐보라고. 이런 종목은 쉽게 꺾이지가 않으니까 차트 살아있지, 수급 살아있지, 여러모로 보았을 때 충분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차원에서 이 종목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얘는 반신반의야. 왜? 제가 아까 방금도 설명드렸죠. 상승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올라가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을 확 떨어뜨려야만 다음에 전고점을 뚫어낼 때 어때요? 쉽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이 부분에서 보세요. 지금 테라피데피 거래량이 얼마예요? 80만 주죠. 어제 거래량이 80만 주였어요. 근데 현재 거래량이 22만 주야. 그러면 지금 아직 장시간이 1시간이 안 됐지만 1시간 동안 25만 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장 끝날 때 25만 주 들어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4시간 반 동안 평균 거래량을 유지했을 때 오늘의 거래량은 아마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어제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될 수가 있을 만한 거래량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늘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어디가 필요하느냐, 어제 거래량의 2배 정도 터져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제 거래량이 80만 주가 터져줬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은 160만 주 정도가 터져줘야 돼. 근데 지금 1시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얘는 오늘 못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장 오후에 갑자기 매수세가 쏟아져가지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낼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 이 시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아직 수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 못 올라갈 확률이 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모든 제반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요소만 보고 나서 얘가 앞으로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제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 두 번째로 어제 시장이 마이너스 5%가 작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자리를 지켜줬다는 것. 세 번째로 오늘 거래량은 안 들어왔지만 갭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러한 모든 제반 조건들을 보았을 때 이 친구는 오늘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고 만약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또는 모레 짧은 단기간 내에 슈팅은 줄 수 있을 만한 제반 조건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해보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오늘 당장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종목, 어제 들어갔던 조일 알미늄 포함 성호전자와 HLB 테라퓨틱스까지 세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당장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 바로 실생활에 적용이 되진 않겠지, 실전 매매에. 근데 자꾸 듣고 자꾸 눈으로 읽고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나하나 고를 때도 이제부터는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종목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